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3년 된 맞벌이 주부입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 지방에 선산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그 산 밑에 집 한 채를 지어 놓으시고 몇십 년째 농사를 지으시며 오빠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오빠는 태어날 때부터 정신적 지능이 3살 아이 정도로 일반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서 태어날 때부터 쭉 친정 부모님이 케어하고 살고 있네요. 그리고 선산 일해봤자 지방 오지에 있기 때문에 가격도 얼마 안 나가는 산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산이 있으니 부자라서 좋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부모님에겐 삶의 터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도 산이라 팔면 친정 부모님 입장에선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지만 평생 살던 집터도 거기고 밭농사도 그곳에서 다 하시니 현실적으로는 팔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저희 시댁은 시부모님 2분 다 계시고 제 남편은 이남 중 차남입니다. 시부모님 2분 다 이른이 다 되어가는 나이가 되셨지만 아직도 가난하게 사셔서 힘든 일을 하고 계신데 아버님은 건설 현장에서 그리고 어머니는 식당 설거지를 하시며 생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용돈 30만 원을 드리기로 했었는데 이 조건은 저희 시어머니가 결혼 전 저에게 제시하셨던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저희 결혼을 시부모님들은 무척이나 반대하셨었는데 이유는 저희 친정오빠가 선천적으로 정신박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만약 제가 아이를 낳는다 해도 유전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시면서 장애가 있는 손자는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시는 게 사실 충격이긴 했지만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당연한 환경에서 살아와서 그런지 저희 오빠 장애가 심각하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고 그냥 제 자신이 건강하니까 괜찮겠다 생각했었습니다. 또 유전 같은 건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살았었지만 그러나 현실을 깨닫는 그 순간 이번 생애엔 결혼이라는 건 불가능하겠다 생각하고는 붙잡는 남편을 뒤로하고 전 헤어짐을 선택하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시부모님들이 갑자기 결혼을 허락하신다면서 남편이 연락을 했었는데 조건은 아이를 낳지 말고 평생 딩크로 살아야 하며 매달 시댁으로 30만 원의 용돈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사실 전 처녀적부터 나도 결혼하면 남들처럼 평범하게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살아야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했었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니 제가 만약이라도 장애아를 낳는다면 제 삶이 저희 친정 부모님과 똑같이 불행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니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딩크를 허락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의 자식을 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괜찮으시겠냐고 여쭤보니 큰아들한테 이미 2 손자가 있어 대를 이을 수 있으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희 둘만 잘 살라고 하며 의외로 쿨하게 허락해 주셔서 그 이후부턴 결혼이 좀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는 지역과 차로 4시간 거리로 너무 멀어 자주 못 가는 상황이었었는데 결혼하고부터는 휴가 때마다 저희 친정으로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휴가 때 시부모님도 같이 동행하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펜션을 빌려서 친정 근처로 가게 되었네요. 시부모님들은 원래 펜션에 계시고 저와 남편만 살짝 친정에 다녀올 계획이었었는데 시부모님도 저희 친정집을 가고 싶다고 고집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산 밑에 넓은 마당에 오빠를 위해 아주 예쁜 정연을 꾸며 놓으셨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손재주가 있으셔서 시간 날 때마다 마당에 온갖 나무와 꽃들을 가득 심어 가꾸어 놓으셨고 직접 연못도 파시고 산으로 올라갈 산책로도 돌 하나하나 치워가면서 수십 년간 공을 들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남편에게 말로만 듣던 시부모님들은 직접 오셔서 너무 예쁘다고 감탄하셨고 두 분만 산책을 다녀오신다고 하시면서 친정 여기저기를 둘러보시기도 했네요. 또 저희 친정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산책로를 따라 몇 바퀴 돌고 오셔서는 너무 좋다고 하시며 이런 곳에 살고 싶다고 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름 휴가는 잘 끝나고 어느 날 가을 시부모님들은 산악회 회원들이랑 산을 타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지역에 산을 간다고 해서 잘 다녀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친정부모님 선산으로 다 같이 등산을 가신 거였습니다. 나중에 친정엄마 전화 오셨는데 시댁 부모님들이 저희 친정으로 사람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여기가 우리 며느리 친정이고 바로 뒷산이 모두 며느리 친정산이라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시며 산을 한번 타고 오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 당황스러웠지만 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하셨고 산만 탄다고 하니 잘 다녀오라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시부모님들은 제 친정으로 간다는 말씀은 저한테 쏙 빼고 그 지역 산으로만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많디 많은 명산을 두고 누가 저희 친정집 작은 선산으로 등산을 가실 줄은 그 누가 상상을 했겠나요. 남편한테 바로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더니 그놈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시부모님들은 제가 알면 못 가게 할 게 뻔하니 차마 저희 친정산으로 간다는 말은 못하고 그냥 그쪽으로 산행을 간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허락 같지도 않은 허락을 구한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몇 시간 뒤 친정엄마 어쩌면 좋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냐고 했더니 저희 친정 부모님은 나이가 많으시고 오빠 케어 때문에 많은 농사를 못 지으시니 아는 지인에게 저희 선산 일부를 7년씩 임대를 하십니다. 그럼 임대하신 분이 산에 더덕이랑 도라지를 심으셔서 7년 후 캐가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산 임대료와 산 관리를 해주시면서 매년 몇백만 원씩의 돈을 받아 오빠 장애 수당과 함께 그걸로 생활을 하시고 사십니다.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들은 지인들과 등산만 하겠다고 하시더니 글쎄 선산에 키우는 도라지와 더덕을 캐고 있다고 하셨다네요. 사실 시부모님이 산에 올라가실 때 친정아버지는 산에 무엇을 심었는지 전혀 이야기를 못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혹시라도 소문이 나면 농사 지어 놓은 산에 도둑이 들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시며 그냥 산행을 하게 된 건데 혹시나 하고 친정아버지가 나중에 따라가 봤더니 역시나 등산은 안 하시고 산 여기저기에 앉아서 더덕과 도라지를 캐며 수다를 떨고 있더랍니다. 시댁 지인들이 이 산이 노다지라고 하시면서 저희 시부모님들에게 며느리 잘 둬 좋겠다고 했더니 저희 시어머니가 이 산이 나중에 우리 며느리 거 될 거라고 했답니다. 이 집 아들이 정신지체라 당연히 우리 며느리한테 산이 넘어올 거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본인들 죽으면 이 산에 묻어달라고 할 거라고 했고 우리 며느리 보고 애를 낳지 말라고 했으니 이 산은 나중에 본인 큰아들에게 물려준다고 했다네요. 저희 친정아버지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서 저희 시댁 부모님들한테 무슨 망언이냐고 하시면서 캐놓은 도라지랑 더덕 다 뺏어 놓고는 경찰서에 신고하기 전에 얼른 돌아가시라고 하고는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평생 우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정아버지였는데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그동안 애를 안 낳은 이유가 네가 장애아를 낳을까봐 네 시부모가 애를 못 낳게 한 거냐고 물어보는데 전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네요. 그날 전화기에 대고 통곡소리를 내쉬며 오는데 정말 제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불효도 이런 불효가 어디 있겠나요? 제 마음이 이랬는데 저희 친정아버지의 마음은 어땠는지 더 이상 표현은 않겠습니다. 저녁에 퇴근하는 남편에게 이 상황을 알렸더니 벌써 다 알고는 미안하다 하면서 한 번만 본인 부모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결혼 전부터 저희 친정에 산이 있는 걸 시부모님들께 이야기했냐고 하니까 말했었다고 하네요.
시부모님들은 결혼 전 장애가 있는 저희 오빠 이야기를 듣고 저를 무척이나 싫어하며 결혼을 반대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은 제 마음이 돌아서기 전 빨리 부모들 마음을 돌려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저희 친정 부모님 산과 친정 오빠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시부모님들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고, 저희 친정 부모님의 산을 두고 본인들의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 결과 저는 뜻하지 않게 결혼에 성공한 거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시부모들에게 했다는 건 남편도 이미 그 산이 제 것이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계산을 한 거 보니 배신감에 치가 떨려 더 이상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항력이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시부모들 도착했다고 하길래 시댁으로 찾아갔더니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며 그 산이 임대해 놓은 산인지 몰랐고 그냥 도라지와 더덕이 많아서 캔 것뿐이라며 변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몰래 와서 본인들 말을 다 듣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면서 뜻하지 않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네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못 들으셨다면 정말 나중에 우리 친정산에 시부모님들 산소도 만들고 또 그 산을 아주버님 아들에게 넘겨주실 생각이었냐고 물어보니 그냥 지인들에게 과시하려고 말을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시는데, 이게 과연 변명만 있고 진심은 없었을까요? 역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시부모 생각이나 남편놈 생각이 어찌나 그렇게 똑같았는지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운 집구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댁서 한바탕 하고 더 이상 상종하기 싫어 남편이랑 이혼하겠다고 하고 뒤돌아 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현관 앞에 도라지로 보이는 것들이 배낭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 갑자기 마지막까지 참고 있던 화가 폭발하더라고요. 저 상황에 친정산에서 도라지를 챙겨온 거 보니 저것들이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시댁에 있는 물건 다 집어던지고 깨버리고는 그 도라지 배낭채에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저를 기물파손죄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시어머니 난리를 부리시길래 그럼 나도 우리 친정산에서 도둑질한 6명 모두 다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조용해지시네요. 저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도라지 한 풀이 못 가져왔을 텐데 저 도라지를 처먹겠다고 몰래 가져왔나 본데 저게 목구멍으로 넘어갈까요? 정말 저것들은 다시 생각해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이혼을 고민한다는 일초가 아까울 만한 상황이라 미련 없이 이 집구석이랑은 영원히 안녕하려고 합니다. 아, 진짜 세상엔 별사람 다 있다고 하지만 며느리 친정 재산을 빼돌리려고 무서운 계획까지 짜는 사람들이 내가 결혼한 남자의 집안인 줄 그 누가 알았겠나요? 정말 쓰레기 같은 집구석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오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